2021년 한창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엘살바도르에서 아주 재미난 뉴스가 나왔죠.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 국가 차원에서 결제 지불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긴 설명 끝에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었어요. 법정화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겠다는 뉴스였죠. 이것을 실현시킨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를 장식해주는 그 젊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앞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니 바로 그 악명 높았던 범죄자의 국가를 지금은 치안도 좋고 이렇듯 높은 비트코인 수익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빠르게 정화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4시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봇을 무료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단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증거 없어도 일단 체포하겠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갱단 수가 무려 30만에 달하는 이 미친 나라는 사망자 숫자 중 살인율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갱단들을 완전 척결하고자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일단 체포입니다. 그리고 마치 미국처럼 징역도 수백 년에 이르는 판결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세계 최대의 살인율 70%를 급감시킵니다. 지금은 중남미 국가들 중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죠. 국가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양대 카르텔이 있는데 그로부터 테러와 암살 위험을 지금까지 1000번도 넘게 받았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혁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 추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인데요. 앞서의 범죄 척결이 국가의 치안, 안보, 이를 통한 국력 강화까지 바라보는 시스템이었다면 비트코인 도입은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도입이 확정된 것이 2021년도였죠. 이 시기 비트코인을 도입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엘살바도르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마치 한국의 6, 70년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 혜택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금융이고 기술이자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비트코인을 도입하면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괜찮은 선택이죠. 두 번째는 송금 수수료 문제인데요. 이 나라의 국민 650만 중에서 약 200만 명이 외국에 주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 번 돈을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총 송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2020년 집계 기준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엘살바도르 전체 GDP의 23%에 달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 부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후진국일수록 당연히 수수료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을 정말 단순하게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다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송금 수수료 월등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국가 내전 수준의 카르텔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의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합니다. 그게 2000년도였어요. 달러가 기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안전한 수준으로 막아낼 수 있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경제적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 한번 경제 속국으로 편입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크고 무거운 바퀴가 새로이 굴러간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법정 통화를 바꾸려고 하는 엘살바도르의 계획에는 미국으로부터 다시금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거의 국가적인 비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그린 에너지가 엘살바도르에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산입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 화산이 현재 20개가 있고 그 중에서 5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죠. 이 화산에서부터 나오는 지열은 훌륭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고 요금이 저렴하죠.
그럼 이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할까? 여기에 대한 비전인데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려면 누군가 암호를 풀어서 블록을 완성해줘야 하는데요. 거래 내역이 담긴 블럭이 생성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거래 요청에 대해 이것을 완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암호 해독 작업을 마이닝, 즉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을 통해 블록을 형성하고 거래를 완료시킨 채굴자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코인을 일정량 지급받게 됩니다. 채굴자들은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 채굴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호 해독에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저렴해야 유리하죠. 바로 엘살바도르의 전기가 그러합니다. 정확히 니즈가 맞아떨어져요. 저렴한 전기, 풍부한 에너지, 그것을 채굴에 사용한다.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다는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함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숨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살펴볼 건 이처럼 암울한 국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엘살바도르 하나뿐일까요? 그것이 전 세계가 현재 엘살바도르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IMF에서는 엘살바도르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 기반의 독립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IMF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이 독립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IMF는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조건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축소하자고 제안합니다. 독립 마음에 안 들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살바도르가 이 조건 수용합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시죠. 이 사람의 이름은 스테이시 허버트, 엘살바도르의 정부 부처입니다. 비트코인 사무소 국장이고요. 이분의 X 게시물을 통해 당시 있었던 IMF로부터의 압박과 바로 지금 현재의 현황,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게시했습니다. 먼저 350만 달러 자금의 조달 계약은 완결되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이것을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비축해 놓고 있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자본시장 계속해서 구축해내고 비트코인 정책과 로드맵 구축, 또한 교육 사업으로 비트코인 및 라이트닝 개발자를 위한 교육을, 말 그대로 공교육이에요.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2025년 1월 말에 첫 번째 졸업 기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비트코인과 노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게다가 8만 명 공무원에게 비트코인 자격증 따도록 했답니다. 시스템 구축부터 이렇듯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까지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는 현황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축 현 시점 얼마큼 됐는지 살펴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바로 지금 6,081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정화폐의 가치 총량으로 보면 5조 8,200만 달러인데 그것이 대단히 커 보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대국 한국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망할 뻔했었던 이 나라의 경제개혁으로서 이제 막 4년차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평가할 만해요. 이러한 외부 요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처럼 변동성이 크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금은 개인을 넘어 조직을 넘어 국가를 넘어 세계 속의 비트코인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오늘의 내용과 같은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코인 졸업방, 우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45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코인 투자로 우리 모두 졸업하자는 의미로 코인 졸업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제 막 한둘씩 실제 졸업자가 나와주고 있네요. 800%대 수익이면 나쁘지 않죠. 코인 졸업방의 용도는 이러한 펀더멘탈의 공유, 그리고 외부 이슈로 나오는 중요 뉴스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 함께 투자 인사이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코인 졸업방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오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대화창으로 들어오셔서 숫자 6번과 졸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번 시즌 졸업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